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호가 보는 세상 손성호입니다. 오늘은 이 컨텐츠 산업에 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의 생각과 제7회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컨텐츠 산업 육성을 5대 주요 공약으로 낸 이 손성호와 공통된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께서 OTT 플랫폼 기업 왓챠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컨텐츠 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함께 제도적 개선 방안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말씀하시면서 왓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컨텐츠 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영국의 투자 전문 회사 아덴 파트너스는 지난 10월 28일 자사기술 보고서를 통해서 게임 산업 시장 규모가 3년 내로 300조 원 이상 된다고 예상했고, 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면서 메타버스 ETF는 한 달간 최대 수익률이 31%까지 올랐으며 연평균 성장률을 43%까지 보고 있으며 2028년까지 1000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콘텐츠 시장은 국경도 없고 인종을 따지지도 않고 꿀뚝산업처럼 환경오염도 시키지 않는 고부가 가치의 글로벌적 오픈된 사업 영역입니다. 저도 4년 전 포항시장으로 출마하면서 5대 핵심 정책을 공약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약을 친환경 4차 관광산업 육성과 콘텐츠 산업을 테마별로 육성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포항시장에 당선되었다면 지금쯤 포항은 세계적 콘텐츠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이미 MIT 미디어랩 자료를 소개하면서 당시 글로벌 콘텐츠 시장 규모는 1,500조 원이었고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은 88조 6,700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 성호가 보는 세상이란 칼럼을 통해서 또 일본은 1952년도에 이미 아톰이란 콘텐츠 산업을 육성시킨 소식과 BTS 몸값 56조 원, 그리고 삼성 외국인들이 국내에 관광 들어오면은 삼성전자 TV 16대를 수출하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컨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 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우리나라 콘텐츠 문화 사업의 핵심 인물을 소개하면서 바로 탤런트 윤여정 씨와 오징어 게임 그리고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탤런트 윤여정 씨는 지난 4월 대한민국 최초로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받았고, 또 지난 10월 달에는 대중문화 분야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오징어 게임처럼 K드라마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컨텐츠 산업 육성은 안철수 후보님의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중요한 공약이고, 555 공약은 최소한 이 5가지 분야에서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초격차를 만들어 삼성전자 정도의 대기업 5개만 만들면 G5 경제 강국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안철수 대표님께서 정치를 하게 된 동기도 컨텐츠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유통구조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인식했기 때문에 후배들만큼은 그와 같은 고생을 시키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정치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컨텐츠 산업의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세계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둔하다고 하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이라도 보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보다 못한 동굴 안의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의 정책적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OTT 자율등급요금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OTT 서비스 온라인 비디오물 제공업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도 어느 기관의 심의를 받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 차원에서 책임질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제도적 문제점 해결을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개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인이법은 사건 일주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국회가 개정안을 일주일 안에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도 말씀하면서 최소한 외국 기업과 동등한 레벨에서 경쟁을 해야 되며 국내 기업들이 받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컨텐츠 회사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철수 후보님의 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자원은 곧 국민이고 그것은 중동의 석유 매장량보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보다 가치가 있음에도 그 소중한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기득권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청년기까지 공부만 하다가 중장년기에는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상 물정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허표리 같은 기성 정치인들의 사기수에 우리의 소중한 인권과 재산권 그리고 물건까지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도 12월 5일 국민교육 헌장을 제정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국가 경쟁력이고 인적 자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또 국민교육 현장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질, 컨텐츠 개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 역사파리와 이념파리하는 패거리 정치인들의 하수인이나 기득권 정치인들의 기생충이 되지 말고 현대판 세종대왕과 같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님과 함께 G5 세계 경제대국 그리고 정치 선진국으로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성우가 보는 세상 브리핑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함께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성우가 보는 세상 손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